조선 전기 정치사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사회사, 경제사, 홀딱 마무리하고 문화사로 가겠습니다. 조선시대 신분제도인데요. 요거 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할 필요가 없냐면은 앞에 고려시대하고 똑같아요. 야, 마워! 고려시대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앞에서는 요 부분이 좀 달랐잖아. 여기 귀족이라고 돼 있었잖아. 근데 양반이라고 불러. 그럼 이제 양반이 도대체 뭐냐? 양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이고, 이 양반이 진짜 할 때 그 양반이에요. 아, 맛있다, 양반김. 그 양반입니다. 그죠? 그 양반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양반은 동반과 서반을 합쳐가지고 양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반과 서반을 합쳐가지고 양반, 둘량자 써가지고 양반이라는 거야. 그럼 동반은 뭐고 서반은 뭐냐? 동인서인이냐? 그게 아니고, 왕이 이제 예를 들어서 편전에서 이제 뭐 정치를 하잖아요. 그럼 딱 앉아가지고 신하들이 이렇게 도열을 해 있잖아. 도열을 했을 때 오른쪽에 계신 분, 동쪽에 계신 분들, 거기에 문반이에요. 문반은 뭐 하는 애들이냐? 똑똑이들. 공부하는 애들. 그들은 딱 동쪽 편에 선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서반은 뭐냐면 칼 쓰는 사람들. 무반, 무인들, 그러니까 장군들. 그러니까 장군들은 서쪽에 서고, 그 다음에 그 똑똑이들은 동쪽에 서서 문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잖아요. 문과 무가 합쳐져서 양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 뭐냐? 과거 합격자예요. 과거 합격자. 관직에 올라간 사람들. 예. 그래서 이제 문과가 있고 무과가 있잖아요. 조선시대 때. 그죠? 맞죠? 거기에 합격한 친구들이라고요. 그래서 조선의 권력자들을 뭐라고 불렀다? 양반. 그러니까 통상 관직에 올라간 사람들. 그럼 관직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에 합격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과거에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 때는 중류층이라고 불렀었잖아요. 조선시대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중인이라고 부릅니다. 중인. 그래서 양반과 일반 평민이었던 상민의 중간, 통상 뭐냐면은 기술, 자기만의 어떤 특출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불렀냐면은 이렇게 불렀었어요. 내가 이걸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직역을 갖고 있다. 했잖아. 뭐 언급했잖아. 직역을 세습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특정 나라에 내가 기술을 갖고 있거나 어떤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특정 업무가 있으면은 그걸 직역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기술관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통역관들, 그 다음에 이제 또 향리,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중인.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하자면은 우리 그때 서얼이 있었죠. 서얼. 첩자식들. 첩자식들도 약간 중인 취급받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양반은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양반의 자식이긴 하지만,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관이라고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여러분들 이 가로가 여기 끝에 붙으면 안 되고요. 요렇게 가로가 붙어야 돼요. 통역. 그러니까 역관이라고 하는 계층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 역관이라는 계층이 있는데, 통역사를 역관이라고 했습니다. 통역사도 중인이에요. 중인. 예. 근데 이 통역사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었어요. 왜 통역사가 돈을 많이 벌지? 중국과 교류. 그러니까 외국과 교류를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비싸게 팔리는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홍삼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팔아가지고 돈 엄청나게 많이 남겨먹고 이랬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양반전이라고 아세요 혹시? 박지원의 소설 양반전? 진짜로? 그런 말이 쉽겠네. 그 양반전에 보면 변부자라고 나오죠. 맞나? 양반전에 변부자 나오잖아. 변부자. 아닌가? 양반전이 아니라 허생전인가? 허생전이지요. 허생전 봤어요? 그 허생전에 보면은 조선 경제 파탄낸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허생전에 보면 어떤 이제 한 남자가 있는, 허생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맨날 집에서 놀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아내가 돈 좀 벌어 오라고,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알겠어 이러면서 돈 벌러 가거든요. 돈 벌러 가는데 자기 돈이 하나도 없잖아. 백수라서. 그 돈을 빌리러 가. 누구한테 빌리러 가느냐? 변부자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리러 가요. 근데 그 변부자한테 돈 좀 주십시오. 내가 당신 뭘 믿고 돈을 빌려줍니까? 내가 갚을 테니까 돈 주세요. 내가 3배로 튀겨서 줄게. 이렇게 해요. 그 변부자가 돈을 빌려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럼 어떻게 돈을 버느냐? 그 우리 흔히 얘기하는 사재기 있죠. 사재기. 매점매석. 뭐 이게 막 쫙 다 사. 막 무슨 예를 들어서 새우깡을, 전국에 있는 새우깡을 다 사버려. 그래가지고 새우깡이 없어 이러는데 새우깡 여기 있습니다. 2,000원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2배로 이제 파는 거야. 새우깡 1,000원. 그 정도는 뭐 2,000원. 그러니까 매점 매석 방식이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버는 장면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변부자가 직업이 뭐였느냐? 역관이었어요.
역관이었다고, 역관. 그래서 돈 많이 번 사람이라고. 네. 그래서 역관, 그 다음에 이제 의원, 예, 우리 한의원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기술, 그 다음에 향리, 이런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된다? 중인에 포함된다. 단독 문제로 나오기 어려워요, 이런 거는. 역관은 나중에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가서 할게요. 자, 그리고 상민입니다, 상민. 상민은 농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요. 자, 중요한 거, 과거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과거를 칠 수는 없다. 예, 바빠 죽겠는데 무슨 과거를 칩니까? 그리고 국가에 세금을 내고 군역에 복무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우리 흔히 얘기했었던 뭐예요? 내야 돼요. 굉장히 쉬운 개념이죠. 쭉쭉 갑니다. 그럼 천민. 천민은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노비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노비하고 공노비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솔고노비가 뭐였어요? 지방에 네, 주인과 같이 사는 노비. 그 다음에 외고노비는? 밖에서 같이 살지 않는. 근데 뭘 갖다 바쳤었지? 신공이라는 역사 용어가 있었잖아. 그래서 신공을 갖다 바친다. 공노비는 관청에 소속된 노비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장영실 씨가 관청에 소속된 공노비였어요. 부산에 동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동래. 부산에 1호선 그쪽 여기에 동래역이라고 있어요. 동래역. 그 동래 그 관노비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동네 부사가, 동네 그 책임자가, 얘가 손재주가 엄청 뛰어나네. 그래갖고 보고서를 올려가지고 세종대왕한테, 세종대왕이 그 보고서를 보고 불러가지고 써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갖고 걔 그 신분 양반으로 바꿔주잖아. 그래갖고 아마 3급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장영실이가. 3급까지 올라갔어. 3급까지. 근데 나중에 이제 탄핵되지. 장영실이가. 왜냐면 장영실이 만든 그 세종대왕님의 수레 있거든요. 수레 어가라고 그래가지고 수레가 있는데 그 수레가 부셔졌어. 모르겠어 그거는. 그건 모르겠고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했지. 장영실이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다칠 뻔했다 이거야. 그래갖고 안 그래도 이제 열받아가지고 야 너 천한 놈이 어디 여기까지 올라와 이러면서 싫어했었는데 양반들이 잘 됐다 너 잘 걸렸다 이러면서 탄핵해가지고 그래도 내려갔잖아요. 네. 근데 과연 장영실이 잘못 만들어서 부서졌을까요? 세종대왕님 세종대왕님 잘못했다고. 무게가 몇 킬로 넘는 거 아니야? 그럼 사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비는 알고 계시겠지만 일천즉천입니다. 일천즉천.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명이 천하면은 자식도 그냥 바로 노비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광대, 창기, 백정. 특히나 여러분들 백정에 조금 별표하셔야 되겠죠? 요 앞에 건 다 했잖아 이미. 백정이 뭐예요? 거기서 도축업자, 정육점 아저씨 그거 얘기하는 건데 원래 고려시대 때는 백정이 뭐였어요? 일반 평민이었었잖아. 근데 여기는 도축업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조선의 신분제를 보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반상제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총 4개로 보는 거 이렇게 4개의 신분으로 보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반상제라 그랬어요. 조선에서 반상제, 반상의 법도 이렇게 보통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다. 천민을 제외하고 노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공평하게 조선의 자식으로 조선의 백성으로 대우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양천제입니다. 양천제. 그러니까 양인은 양반, 중인, 상민을 다 합치면 뭐예요? 다시 양반, 중인, 상민을 다 합치면 뭐예요? 양인이에요. 양인.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리고 이제 밑에는 뭐였어요? 천인. 그래서 양인, 천인, 양천제. 이러면 신분제가 몇 개예요? 2개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주장하면은.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돌아갔다? 실제로 그렇게 안 돌아갔지. 엄연히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래서 저는 겉으로 조선이 우리의 신분제도를 얘기를 할 때는 뭐라고 표현해? 양천제라고 표현하지만 운영될 때에는 사실은 뭘로 운영되었다? 반상제로 운영됐다라고 보는 설이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뭘 더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있나요? 없어요. 역관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역관. 아시겠죠? 예, 역관이 뭐라고요? 통역사라고. 나머지는 똑같아. 양반이 왜 양반이지? 문반과 무반을 합쳐서 부르면 양반이라고. 그러니까 과거 합격자를 지칭하는 거라고. 사실상 관직에 올라간 사람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무원 하고 있으면 양반이라고. 아시겠죠? 넘어갈까요? 여기 시험 문제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거 왜 필요하냐면은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은 이 신분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져 버려, 와장창. 그러니까 무너지는 과정을 알려면은 전에 어땠는지를 알아야 무너지는 과정을 알 거 아니야. 그건 시험에 나와요.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과정은. 넘어갈까요? 네? 저요?
뭐 그럴 수 있죠. 저 옛날로 치면은 이제 뭐 그 양반인 거죠. 여러분들은 천민들인 거고요. 자,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토지제도와 수치 변천 내용인데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제가 촉촉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과전법은 했어요. 직접법 안 했어요. 직전법도 했어요. 말은 했어요. 말은. 그다음 이제 관수관급제 안 했죠. 네. 그다음 녹봉 안 했죠. 지주전효제 안 했죠. 자, 여기 보시면 됩니다. 조선에 그 이제 공무원들한테 뭐를 나눠주죠? 토지. 이제 토지를 나눠줍니다. 근데 내가 이거 얘기했잖아. 우리 한국의 토지제도는 토지를 나눠준 게 아니라고 엄밀히 얘기하자면. 수조가 그렇지. 수조권. 어떤 한 농민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수조권이 걸려있는 관리한테 어떻게 합니까? 내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땅을 줬다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틀린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국가에 복무하는 대가로 이제 관리로 이제 그 재직하는 대가로 주는 뭐냐면 이게 토지제도예요. 자, 그러면 초기에는 어떻게 줬었다? 과전법으로 줬었어요. 어느 시기 때 실시됐지? 태조 때. 태조 때 권문세족들의 토지를 싹 다 뺏어서 신진사대부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나눠줬었잖아. 그때 해체했던 거 이름이 뭐였어? 대농장. 그렇죠. 빅팜. 그죠? 그 나눠줬어. 근데 어디 쪽 토지에 수조권을 분급을 하냐면 중요해. 동그라미 하나. 경기도 일대에 한정해가지고 수조권을 분급해줍니다. 이거는 어떤 의도가 있냐면은 우리 앞에 봤었던 권문세족들의 대토지, 즉 농장은 어디에 걸쳐 있었다? 전국에 있었어요. 전국에. 이러면은 관리들이 백성들을 수탈하거나 이러면 감시 감독이 어려워요. 뭐니까 지금처럼 뭐 비행기 타고 뭐 2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경기도 일대에 한정해가지고 수조권을 분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에 있는 농민들은 좀 싫겠죠. 죽어나겠죠. 그리고 누구한테 주느냐? 자, 중요해. 이거 앞에 있었던 전식과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이야. 전현직 관리에게 분급합니다. 그럼 죽으면은 수조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납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다른 이제 그 후배들이 관직에 올라오면은 그걸 줄 수가 있잖아. 그런데 이 문제가 발생했던 게 뭐냐면은 조선은 뭘 중요시 여기느냐? 인정. 사람의 마음. 인정을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막 효도, 그 다음에 연려, 충신, 이런 거 엄청 중요했었잖아요. 그 관리가 딱 죽었는데, 매몰차게, 너 죽었네, 딱 내놔. 이거는 좀 에바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상 과전은 수신전, 휴량정 명목으로 세습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수신. 지킬 수. 지킨다. 뭐를? 몸신. 몸을 지킨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민재가 이제 관리였는데 민재가 죽었어. 그럼 민재 아내가 있을 거 아니야? 운 좋게 결혼했어. 그럼 그 아내가 재혼하지 않고 민재에 대한 뭐예요? 의리를 지키면서 자기 몸을 지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 넌 참 훌륭한 연려구나. 이러면서 과전을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게 해준다. 복지정책이라고 약간 느낌이 되면 돼. 왜냐면 남편이 죽으면 그 집안이 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도 불쌍하니까 너가 그러니까 몸을 지키고 있으면은 재혼 안 하면은, 제가 안 하면은, 그럼 내가 너한테 땅 계속 할 수 있게 할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휴량전. 휴량전은 뭐냐면, 불쌍하게 여긴다는 거야. 누구를? 아이를. 그러니까, 관리가 죽으면은 그 아이들도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아빠가 안 계시니까, 어려울 거 아니야, 삶이.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클 때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계속해서 수조권을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그 관리의 아들들을 위해서 또는 딸 그런 걸로 세습할 수 있게 해줬단 말이야. 그러면 자 문제가 발생하겠죠. 뻔한 문제입니다. 뭐예요? 그렇죠. 나눠줄 수조권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직전법 때 바꿉니다. 세조 때. 벌써 이제 7대왕까지 오면은 나눠줄 땅이 이제 부족한 거야. 그래서 이제 세조 때 어떻게 하냐면 직전법을 실시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토지 부족 문제로 인해 가지고 현직 관료에게만 분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 반납하는 게 아니에요. 퇴직하면 바로 반납해야 돼요. 내가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는 그 수조권을 받을 수 있지만 퇴직을 하면 곧장 반납해야 됩니다. 수신전, 휴량전 어떻게 돼요? 당연히 폐지되죠. 그게 부족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성종입니다. 성종 때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하냐면은 내가 퇴직 후에 이제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마음이 급해지죠. 관리들 입장에서는. 왜? 내가 퇴직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 연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굶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퇴직 후의 거를 대비해서 백성들한테 어떻게 한다? 그렇지, 뻔한 거야. 너무 많이 거두는 거야. 원래 10분의 1만 거둘 수 있게 돼 있는데 백성들한테 이제 협박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제 수조권이 있어. 요 두 사람한테 이제 걷어갈 거야. 그럼 가가지고 이제 가민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올해 빨리 내놔. 줘 내놔. 아, 예. 한 푸대 뭐 이렇게 줬어. 10푸대 이렇게 줬어. 내가 뭐라 그래? 야, 장난해?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 어? 좀 더 내놔봐. 그 얘기하면 뭐라 그럴 것 같아? 뭐 조카. 근데 내가 지위가 높잖아. 그래서 가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는 거야. 더 내놓으라고. 그래서 백성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아, 나 내 토지에 수조권 걸려있는 거 너무 열받는다. 막 백성들이 나 국가에 납부하겠다 막 이러니까 성종 때 어떻게 하냐. 머리를 써요. 관수관급제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럼 말 그대로 관에서 세금을 어떻게 해?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수조권이 걸려있는 그 관리는 직접 가가지고 어떻게 한다? 걷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 자기 퇴직 후를 대비해가지고 더 걷어가잖아, 나쁜 놈들이. 그러니까 성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야, 지금부터 관리한테 직접 내지 마. 어디에다 내라? 나한테 국가에게 내라. 10분의 1을. 그러면 그 10분의 1을 받아가지고 관리들한테 어떻게 하겠다? 왜 그런 짓을 하는데? 왜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그 받았다가 다시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주고. 너무 복잡하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야, 이제 그러면은 수조권 이런 거 이제 주지 말자. 아예 국가가 세금을 싹 다 백성들한테 걷어서 월급 형식으로 주면 되잖아. 수조권을 왜 줘? 백성들 괴롭히고 이러는데. 그래서 월급, 공무원 그 호봉 등급표에 따라가지고 월급으로 지급을 하자. 그게 뭐냐면은 녹봉이에요, 녹봉. 녹봉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요새도 그런 말 한단 말이야. 내가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나라의 녹을 받으며 이런 말 써요. 나라의 녹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게 뭐냐면 나라한테 월급 받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성종 때 관에서 조세를 거둔 뒤 관료한테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리들이 퇴직 후에 대비해가지고 수조를 너무 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나중에는 관수관급제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을 하고 그것도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폐지해가지고 관리들한테 그냥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다가 월급 적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녹봉이라고 여러분들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녹봉은 뭘로 주느냐? 쌀, 면은 여러분들 라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면은 여러분들 옷감을 얘기하는 거, 옷감. 예. 그래서 쌀, 면, 그 다음에 곡물 뭐 이런 것들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관직에 따라 당연히 차등지급이지. 그래서 맨 밑에 있죠. 맨 밑에 있죠. 구급공무원. 어느 정도로 녹봉을 받았냐면은 쌀 20포대. 그게 뭐예요? 쌀 20포대. 우리 가면은 쌀 이렇게 포대로 있잖아. 포대로 그 농협 같은 데 가면은 쌀. 월급 아니에요? 월급이 아니야. 분기마다 지급해. 분기마다. 기가 3개월. 3개월마다 한 번씩. 1년에 4번. 이렇게 지급하거든? 그래서 쌀 20포대 정도 줘요. 쌀 20포대. 수학포대로는 많아? 어떻게 생각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부족한데? 그러면 정승은 얼마 정도 줄까요? 정승. 영의정. 진짜 많이 주지 않아요? 영의정은 200포대. 네? 200이요? 200포대. 10배가 차이가 생각보다 다못 먹겠는데요? 그걸 팔아야지, 이 사람. 그걸 어떻게 다 먹어. 물물 교환을 하지. 내가 쌀이 이만큼 집에 있어. 그걸 어떻게 다 먹어? 뭐 떡 만들어 먹고, 죽 만들어 먹고, 밥만 먹어 맨날? 탄수화물 중독되게? 그거를 시장에 가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판다는 건 뭐 닭이나 뭐 달걀이나 이런 걸로 교환한다는 거야. 됐죠? 됐나요? 내가 정확하게 몰라요. 네. 지주존레지는 지금 안 합니다. 넘어가세요. 그래서 과전, 직전, 관수관급, 녹봉까지 여러분들 개념을 외워두시면 돼. 그래서 과전법 때는 어떻게 한다? 경기도에다가 토지를 지급을 하고 전현직 관리 모두 줍니다. 원래 죽으면 반납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했다? 무슨 정 명목으로? 수신전, 필량정 명목으로 세습되어가지고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직전법 때 어떻게 하나? 뭐해? 빨리 정리해. 직전법 때 어떻게 하나?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한다고. 퇴직하면 국가에다가 반납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 이게 부족해져요. 부족해져가지고 내가 진짜 미리 좀 걷어놔야 되겠다. 야, 좀 더 내놔라. 막 이러잖아. 그래서 야, 하지 마. 성종 때 어떻게 바꾼다? 관수관급으로 바꾼단 말이야. 관에서 수취해서 관에서 보급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바에 뭐 한다고 수조권을 줘요. 아예 폐지하고 무슨 체계로 바뀐다? 월급이 아니라니까. 녹봉 체계로 바뀐다니까. 녹봉 체계로. 11시. 시끄러워. 됐어? 됐어? 자, 그런데 중요해.
이거 안 한다니까? 그런데 당시에 그러면은 세금을 얼마만큼 거두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금을 합리적으로 걷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내고, 그 다음에 부자인 사람은 많이 내고. 그러면 가난하고 부자의 기준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땅, 토지예요. 경작할 수 있는 능력. 그죠? 거기에서 모든 게 다 나오니까. 그래서 당시에 세금을 보통 우리가 10분의 1, 10분의 1 막 이러는데, 이거 별로야. 왜냐하면은 10분의 1 이러면은 그냥 딱 고정되어 있어서 좋게 보이지만, 실제로요, 여러분들. 그 토지에,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비옥도가 다를 거잖아. 네. 엄청 기름진 땅이라서, 이건 심으면 그냥 무조건 뽀뽀뽀뽀? 야동 보는 민재의 머리카락처럼 잘 자랄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너무 척박해, 토지가. 그래갖고 씨를 뿌려놔도 애가 잘 자라지를 못해. 근데 똑같이 10분의 1 하면 어떡해. 그리고 그의 날씨가 다를 수 있죠. 그의 흉년이 들 수도 있고, 그의 풍년이 들 수도 있는데, 똑같이 매번 10분의 1 가져간다? 이거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세종 때, 우리 세종이 생각해보니까 그의 풍용 정도가 다르고, 다 각자 가지고 있는 토지의 비옥도가 다를진데, 어찌 다 똑같이 거둘 수가 있겠는가? 1과 10분의 1로. 그건 아니다. 그래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회의 끝에 드디어 합리적인, 자기들 딴에는 합리적인 세금 제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공법입니다. 공법이라고 불러요. 공법. 세종시기 때 공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공법은 뭐를 거두는 원리예요? 세금을 거두는 원리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아까 내가 다 얘기했죠. 연분 9등, 연분 9등, 전분 6등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러면 연분 9등이란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 그의 풍용의 정도. 풍용의 정도. 그러니까 날씨가 굳었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좀 적게 거두고. 날씨가 진짜 좋아가지고 대풍이야 올해. 그럼 많이 거두고. 그 다음에 토지의 비옥도를 몇 등급으로 나눈다? 6등급으로 나누는 거야. 그래가지고 1등전부터 6등전까지. 그러면 1등전은 뭐 하는 토지일까요? 비옥도가 높은 토지겠지. 6등전은 돌밖에 없는 토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이건 누가 결정하느냐? 그 담당 관리원이 있어요. 가가지고 이제 민재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아유, 민재, 세금 거들어 왔네.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예, 막 이럴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민재는 연분 9등에서 어떤 걸 제일 바랄까요? 그의 농사에서. 그렇지, 9등이겠지. 왜? 농사가 너무 안 됐어요. 올해 날씨가 굳어가지고. 그때 대풍이었거든? 날씨 완전 좋았거든? 근데 민재는 조금이라도 더 적게 내고 싶으니까 올해 농사 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제 검사관이 와가지고, 야, 너 장난해? 올해 완전 풍년인데? 상상! 이렇게 하는 거야. 상상이 뭐야? 제일 좋아. 제일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민재는 아니에요! 하하! 이렇게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 이렇게 돼. 총 몇 개야? 9개. 근데 나는 하하를 하고 싶은데, 관리는 와가지고, 아니야! 이러면서 막, 상상이야!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또 옥신각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문 6등법. 내 땅을 뭘로 만들고 싶을까? 제일 쓰레기 땅 6등급으로 만들고 싶겠지. 근데 이제 관리자는 와가지고, 아니야! 이거 1등이야! 이러면서,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거 하하! 6등이란 말이에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맨날 막 이렇게 하하로 고정되고, 막 6등전으로 고정, 그렇게 안 돼요. 어떻게든 그 나라는 좀 더 거두고 싶을 거고, 여기는 이제 농민들은 어떻게 해? 적게 내고 싶을 거겠지. 그래서 세종시기 때 실시한 수취제도고요. 그의 풍용을 9등급으로 나누고 토지 비옥도를 6등급으로 나눠가지고 거두는, 이게 차등적으로 거두는 건데, 그의 농사 수준 정도에 따라 가지고 수치를 달리 걷는 거예요. 나름 이제 이게 합리적이라고 본 거야. 그래서 제일 재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상상이야. 그리고 이 사람 1등전이야. 그러면은 최고 20두 거둬요. 20두가 뭐냐면은, 우리로 치면 쌀, 예를 들어서 10kg라고 치자. 쌀 10kg. 그럼 1두. 쌀 20kg. 2두. 쌀 30kg. 3두. 이런 식으로. 네, 정확한 지금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거 거두는 양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최고로 걸리면은 20두까지 내고요. 만약에 하등전이야. 맨 밑바닥 그 토지야. 그 다음에 하한년이었어. 굉장히 안 좋았어. 농사 작황이.
그러면 몇 두까지? 4두까지. 그러면 몇 개의 차이가 있어요? 무려 16도, 16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추워. 너무 많이 차이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최저로 받고 내고 싶은 게 농민의 마음이고 최고로 걷고 싶은 게 관의 마음이겠죠. 여기 안에서 이제 그걸 결정을 한다고. 그래서 나름 합리적으로 수치하려고 했었던 세금제도 이름이 뭐다? 공법이다. 어떤 방식으로 걷는다? 아니. 그 용어로 표현해, 그냥 간단하게. 염분 9등과 전분 6등으로 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그리고 뭐 농업 중시하는 거 넘어가시고요. 수치체제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조세, 곡물, 역인데 자 중요해. 조세는 토지 수확량의 통상 10분의 1이고 곡물은 특산물이잖아요. 이건 뭘까요? 군약이. 그렇지. 내가 얘기했잖아. 모든 16세부터 60세까지 남자가 군대를 가야 되는데 너무 평화로운 시대가 계속 되다 보니까 군역의 요역화가 굉장히 뚜렷해졌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노가다 하기 싫어가지고 뭘로 그냥 때우는 거야? 옷감으로 때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 군포라고 하는 옷감을 내는데 1년에 몇 필? 2필 낸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됐죠? 넘어갑니다. 이제 어려운 거 끝났어요. 자, 이건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업활동 여전히 합니다. 하는데 조선의 이제 가장 중요한 시장이 어디에 있느냐? 가장 중요한 시장이 어디에 있을까요? 서울에 있겠지. 서울 어디? 경복궁 밑에 있겠지. 그죠? 경복궁 밑에다가 뭘 조성하냐면은 유기전이라고 하는 거 조성합니다. 유기전. 육의전. 유기전에서 뭘 팔까요? 고기 팔까요? 육이라서 고기 팔까요? 아닙니다. 6개의 물품을 판매해서 유기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뭐 그 물고기라든지 종이라든지 뭐 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기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업활동을 하는데 요 6개의 물품 있죠. 요 6개의 물품은 국가가 어떻게 하느냐. 얘들이 제대로 공급한다라는 가정하에, 국가에 잘 공급한다라는 가정하에 유기전 상인들만 이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국가가 어떻게 하려면은 제동을 걸어줘요. 다른 상인들은 유기전 상인들이 판매하는 이런 거 있죠. 판매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이거를 잘 유통을 시켜가지고 국가에게 이 유통을 할 때 좀 약간 어려움이 없도록 여기 있는 이 유기전 상인들한테 이거를 다 맡겨놓거든요. 그 유기전 상인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중요해. 시전상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전상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시전상인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유기전을 중심으로 물고기, 종이, 비단, 뭐 기타 등등 6개의 물품을 판매하는데 요 물품을 시전상인들만 판매할 수 있도록 락을 걸어놨어요. 그 락을 뭐라고 하느냐? 중요해. 금난전권이라고 불렀습니다. 금난전권. 무슨 말이냐? 난전은 허가받지 않는 상인들이 마음대로 장사하는 걸 난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난전들이 이런 물건들을 판매할 수 없도록 뭐 하는 거라고요? 금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기 정부로부터 금난정권을 부여받아서 유기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국가 공인상인들, 그 국가 공인상인들을 뭐라고 불렀다? 시전상인이라고 불렀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누구의 통제를 받느냐? 옛날에 했었잖아. 뭐예요? 경시서의 통제를 받습니다. 평시서까지는 안 해도 돼요. 경시서의 통제를 받는다. 그리고 이때 점점 농업이 활발해지고 상업이 활발해지면서 지방의 큰 이제 중심지에는 뭐가 나타나기도 하느냐? 장시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자, 장시 바꿔보세요. 이렇게. 시장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국가에서 화폐를 유통하는데 저화, 이거 공양환 때 실시했던 거잖아요. 지폐죠. 그리고 세종시기 때 이제 화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조선통보라고 하는 화폐를 발행해가지고 화폐 사용을 어떻게 했다? 장려하였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이 화폐를 싫어했었어요. 물물교환을 오히려 더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화폐가 잘못하면은 이게 활발하게 사용되지 않으면은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니, 왜냐하면 화폐는 여러분들 그냥 뭐야, 쇳덩어리 아니야? 그게 닭 한 마리의 가치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나 이 화폐 이거 못 믿겠어. 짐바브웨 달러 같은 느낌이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안 쓰는 거야. 이거 말고 그냥 쌀로 주세요, 쌀로. 그래서 경제가 초기에 활발하지 못했을 때에는 물물교환을 더욱더 선호했었다고. 근데 나중에 경제가 엄청 활발해지니까 물물교환이 오히려 이제 어떻게 돼? 귀찮아지는 거야, 이게. 번거로워지고. 그래서 나중에 화폐가 완벽하게 정착이 되는 건 언제부터냐면은 조선 후기부터 정착됩니다. 상평통보라는 게 나오거든, 상평통보. 그건 뒤에서. 됐죠? 여기 이제 추가되는 게 뭐냐면은
초기에 이제 국가로부터 금난 정권을 부여받으면서 활발한 상업 활동을 했었던 서울의 공인 상인들이 어떤 상인들이다? 시전 상인. 어디를 중심으로 활동하죠? 유기전을 중심으로. 유기전은 왜 유기전입니까? 판매하는 물품이 6개라서 그래. 예, 그리고 다른 상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뭐를 걸어놨다? 금난 정권을 걸어놨단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엄청나게 상업이 활발해졌을 때에는 이 난전들이 어떻게 할까요? 행패를 부린다기보다는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유기전 상인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 아니 왜 쟤들 단속 안 해요?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우리가 공인받은 상인이고 우리가 세금도 많이 내는데 저 난전 저거 저 노점상 저거 어떻게 할 건데요?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나중에 금단 정권이 발동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몽둥이 한 개씩 들고 와가지고, 그죠? 거기 뭐 붕어빵 판매하고 있는 할머니. 그 할머니 이제 와가지고 몽둥이 시전 상인들이 와가지고 어이 할매 할머니 좀 불쌍.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장사하라고 국가에서 이거 허락했습니까? 우리는 세금 다 내면서 장사하는데 할매는 뭔데 이러면서 붕어빵 막 와장창. 그 할매가 아이고 왜 이러는 거야 이놈들아 나 차라리 나를 죽여라 발로 차고. 할머니. 그래서 백성들이 엄청 힘들어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라요. 뭐 나중에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때. 됐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뭐 끝났어요? 조선 사회 경제 모두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타임 더 쉬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